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제시한 그 과제명을 보고 과제명이 적정한지 한번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팀이 3개가 구성이 되어 있죠. 아까 팀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과제명입니다. 주제명, 과제명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완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원칙하고 이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좀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그 욕심이 있는 거죠. 자, 과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1번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과제 제목으로 불법 쓰레기 저감을 위해 IoT 임베디드를 활용한 처리 시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발음이 사실은 좀 매끄럽지가 않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적을 썼으면 좋겠는데 목적 여기 보시면 불법 쓰레기 저감이라고 하는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목적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목적에 해당되는 표현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뭐를 위한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첨언을 해서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불법 쓰레기 저감을 위한 아까는 위해라고 했는데요. 그거보다는 뭐뭐를 위한을 써라 하는 거가 이제 추천이니까 불법 쓰레기 저감을 위한 그래서 목적 속성을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거가 제 의견입니다. 추천이죠, 추천.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IoT 임베디드를 활용한 처리 시설. 이 부분이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명확하지 않느냐면 결과물이 무언지가 불명확해요. 예. 즉, 뭐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불법 쓰레기를 저감하려고 하는 건지 스마트 쓰레기통이 되겠죠. 처리 시설의 의미가 또는 이걸 이용을 해서 그 CCTV 뭐 이런 것들 만들 수 있잖아요. 센서하고 CCTV 연동을 해서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 그죠? 예, 불법으로 이렇게 투기를 하면 투기하는 순간에 그 움직임을 체크를 해서 뭐 사진을 팍 찍는다든지 그죠? 그 가로등에 있는 카메라가 또는 뭐 조명을 밤에 투기하는 경우에는 조명을 좀 크게 해서 망실을 준다든지 뭐 정말 그런 건가? 하고 하여튼 결과물이 무언지에 대해서 불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은 알겠는데 목적은 불법 쓰레기를 저감하는 거죠. 우리가 그 공모형 과제에 있었던 그 내용 같은데 하여튼 뭔가 저감을 하긴 저감하는데 그걸 하기 위한 시설은 시설이에요. 근데 뭐 어떤 시설인지 그게 없다. 불명확하다. 그 다음에 IoT 임베디드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사실 좀 불분명하죠. 그러니까 IoT 임베디드를 활용한 IoT 임베디드 기반의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하간 처리 시설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제 1은 제목은 뭐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 제출하신 내용들하고 제가 한번 다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불법 쓰레기 저감을 위해에는 이제 위한으로 고치면 좋겠고 그 뒤에 있는 IoT 임베디드를 활용한 처리 시설 이 부분은 어, 결과물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 과제에서는 AI를 기반으로 한 수직형 스마트팜 해서 뭐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기도 해요. 예.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수직형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입니다. 아,
이 친구들이 하려고 하는 우리 과제 2팀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은 스마트팜인데 그게 수직형이다. 그래서 목표가 나와 있는 거죠. 목표가. 그죠? 스마트팜 기술 하면 뭐 기술의 목표도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제품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형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제품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명확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런데 이 앞에 보면 AI를 기반으로 한 이런 얘기를 써놨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좀 약간 고민이 되는 겁니다. 수직형 스마트팜인데 거기에 인공지능을 적용을 해? 그러면 어떤 인공지능을 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만으로는 방금 했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된 거예요. 그 얘기는 과제명이 부족하다. 과제명의 설명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을 도대체 인공지능을 얼마만큼 어떤 인공지능을 쓸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과물인 수직형 스마트팜은 도대체 뭔지 요거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하겠다. 그죠? 뭐 그림을 그려도 오케이. 그림을 그려도 오케이. 이 부분은 어차피 프로젝트 나올 거니까요. 여기 이제 하드웨어 부분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75,000원씩 15만원으로 가능할까? 뭐 그런 고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을 어디까지 쓸 거냐? AI 기반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 제목은 인공지능 기반 수직형 스마트팜 뭐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인공지능에 대한 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인공지능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요거가 좀 정의 설명이 좀 필요하다.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제목이 약간 그 fuzzy, 우리말로 하면 좀 불투명하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 2번도 인공지능 수직형 스마트팜 요구에 대한 정의를 보완해서 할 필요가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과제 3번입니다. 과제 3번에서는 대전시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개발이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이게 이제 그 공모형 과제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그 공모형 과제와 우리 그 ICT 적용한 기술개발 과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했는데 그 여러분들 그 토론하고 제시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그 안에는 대전시 원도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음식 주문 앱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마 맞을 걸로. 그러니까 음식 주문 앱이 포함되어 있는 과제가 된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요 내용하고 요 과제에 있는 옆에 있는 그 주제하고는 너무도 다른 거죠. 음식 주문 앱을 만들면 도시 개발이 되나? 그래서 이건 아닌 거죠, 완전히. 대신에 대전시 원도심 활성화인데 원도심에 무엇을 활성화하는지 뭐 이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예제로 시장이라고 하는 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시장이 맞을 것 같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까 그 목적형이죠, 목적형. 대전시 원도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앙시장이 있나요? 아마 대전역 주변에. 그래서 대전시 뭐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한 음식 주문 앱 개발. 근데 음식 주문 앱이 잘 되면 원도심 시장이 활성화가 될까요?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과물하고 그 목적 이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좀 그 복잡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범위를 좀 많이 줄여가지고 여러분이 일단은 캡스톤 디자인 첫 번째 학기잖아요, 그죠? 본격적인 개발은 아마 여름방학 때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지원금을 받고 그팀 과제를 신청을 해서 수행을 할 거기 때문에 100%뭐 완벽한 건 나오지 않더라도 1학기 결과물이 1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어, 주제 과제명이니까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제 3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요 대주제, 그 다음에 결과물이 뭔지 좀 불분명했고 요 제목만으로는, 그 다음에 내용의 음식 주문 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만 하는 건가? 그거를 위한 이걸 하게 되면 시장이 활성화되나? 그래서 음식 주문 앱은 그냥 간단하게 그 앱 만들면 되는 건데, 아니면 뭐 이렇게 배송이나 결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좀 복잡해지나? 뭐 이런 생각들이 막 겹치는 거죠. 예. 자,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과제를 3개를 내주셨어요. 첫 번째 주제는 그 IoT 과제입니다. IoT 과제.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 중요한지 스마트팜이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여하간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드웨어가 좀 들어가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제는 그 마지막에 있는 요 내용만 제가 좀 본다고 하면 그냥 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IoT, 스마트팜, 앱 뭐 이렇게 좀 정의는 되는데 한번 좀 고민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요 3가지 정도의 주제가 우리가 이제 우리 캡슐 디자인을 하는 이유가 졸업 작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졸업 작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요거 고민 같이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할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작년 우리가 보통 11월 말, 12월 초에 그 졸업 작품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목록을 제시를 합니다. 그 발표 목록이죠. 우리 학생들이 한 그 목록을 보면 이 정도 하면 졸업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목. 그래서 그걸 한번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없다고 하면 그 선배나 뭐 졸업해서 없을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 그 실습조교나 행정조교, 실습조교가 작년에 졸업을 했죠. 이번에 2월에. 그래서 물어보면 아마 알려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목록 리스트. 그 다음에 과사무실에 아마 그 졸업 작품에 대한 논문집이 아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집을 검토를 해도 되겠습니다. 한번 좀 찾아보세요. 네, 팀명하고 주제명 지금 계속 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과제명, 주제명하고 팀명은 제일 중요한 거가 그 연관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 제일 중요한 것은 팀명이나 팀명을 들었을 때 과제명이 연상이 돼야 되고, 과제명을 들었을 때 이 친구들이 이걸 왜 하는구나 하는 의미가 전달이 돼야 된다. 짧은 그 워드 안에 그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 1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불법 쓰레기 저감을 위해 IoT 인베디드를 활용한 처리 시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팀명이죠. 팀명을 CEPT로 잡았어요. 캡스톤 디자인 팀의,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 인바이러먼트, 불법 쓰레기를 줄이니까 뭐 환경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넣은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얘기할 게 아니고 CEPT만 얘기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CEPT를 봤을 때 불법 쓰레기 저감이라고 하는 워드가 오는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두 가지가 연관이 돼야 된다. 자, 과제 2도 마찬가지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수직형 스마트 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팀 이름이 AI, 그죠? 일반형 보통 명사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보통 명사 쓰면 좀 곤란하죠. 사람 이름을
그죠? 보통 명사로 쓰게 되면 구별하기 어려운 것처럼 팀명도 사람 이름에 해당되는 건데 아, 좀 차별화되도록 이름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I라고 하는 말만 들었을 때는 모든 AI를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요 수직형 스마트팜하고는 의미가 나와 있질 않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런 뜻이고요. 세 번째 주제가 대전시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개발. 이 제목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대제목이고요. 부제목으로 시장자는 없었습니다만 뭐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원도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음식 주문 앱 개발, 뭐 음식 주문 앱을 하겠다 이렇게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 그 내용이 맞다고 하면 여기 음식 주문 앱하고 잘 좀 봐줘. 그 잘 좀 봐. 똑바로 눈 뜨고 보라는 거잖아요. 음식 주문을 메뉴를 잘 보라는 뜻인가? 아니면 잘 좀 봐주세요. 그건가? 아니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요 잘 좀 봐줘라고 하는 것하고 음식 주문 앱하고는 좀 매칭이 안 된다. 뭐 요거가 맞다고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그런 좀 의문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제목을 한번 가다듬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제목에 축약을 해서 팀명이 되는 팀명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을 정확하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걸 표현을 하고 그거에 맞는 팀명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좀 더 복잡하죠. 대분류, 소분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과제명하고 팀명을 좀 바꿔주는 거가 맞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자, 팀명과 과제명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그 과제명 팀명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팀 과제 신청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팀 과제 신청서 내용에 보면 크게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좀 복잡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과제명,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두 번째로 팀 이름, 그 다음에 그 과제 도출 방법 기준은 표준형을 쓰라 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유형도 우리가 자유형, 이건 이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수행 기간, 수행 기간은 이것도 정해져 있죠. 방학 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확인하셔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가 바로 요 작품 개요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명, 팀명, 작품 개요. 요 작품 개요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 안 했는데 잠시 뒤에 또 좀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팀원, 뭐 팀이 있으니까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구성을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역할 분담 얘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는 거죠. 누가 어떤 우리 팀 안에서 어떤 일을 할 거다.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제 4학년 1학기 대부분이 4학년 1학기일 텐데 뭐 3학년 2학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 텐데 이제까지 수업을 하다 보면 팀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가 있지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팀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하는 사람만 한다. 뭐 이거 다 알려진 얘기 아닙니까? 이거 참 큰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역할을 나눠서 하던가 방법은 두 가지예요. 크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각자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어서 세 명이 세 팀이다. 세 명의 팀원이 세 명이다. 그러면 각자 하나씩 만드는 방법. 그럼 세 개가 나오겠죠. 그 방법 하나. 또는 하나의 그 작품을 만드는데 작품을 세 명이 3분의 1씩 나눠서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방법. 그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건지 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내용이 바로 이 팀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재료비를 아까 얘기했듯이 1인당 우리 과는 75,000원씩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5,000원 곱하기 인원수 하면 팀 전체의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쓸 건지 예상을 좀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 만든 것을 이제 팀 과제 신청서하고 개인정보 동의서에서 이제 그 서명을 해서 제출하는 거가 있는데, 이건 현재 우리가 전부 재택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택 수업 해제한 후에 아마 별도의 지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